진짜 주위에 괜찮은 사람들은 이런 빨간 신호를 감지하고 다 떠나갑니다.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제로 말이 통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결혼은 복불복 게임이 아니에요. 오늘은 결혼하고 나서 깨달은 평생 함께할 사람 알아보는 방법, 레알, 찐, 극현실적인 꿀팁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25년인데요. 새해에는 진짜 제대로 연애해서 결혼할 사람 만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진짜 꼭 집중해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애용으로 만나는 사람이랑 진짜 결혼을 할 사람이랑 가장 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 결혼할 때는 친구 없는 사람이 최고야.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최고다. 다양한 조언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듣고 단순하게 이 사람 일주일에 술을 가만히 있어봐. 한 번, 두 번, 세 번.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셔? 아, 제껴. 뭐야. 전쟁통에도 애는 태어난다는데 아무리 바빠도 잠깐 얼굴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1순위가 아니네? 자상한 사람이 최고랬어. 제껴. 이런 걸러 다 걸러 리스트 쭉 써놓고 거름망을 무슨 엄마가 고운 국물 내는 음식할 때 쓰는 것처럼 촘촘하게 해버리면 진짜 주위에 괜찮은 사람들은 이런 빨간 신호를 감지하고 다 떠나갑니다.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결혼하고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그림이 비슷한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의 것들은 취향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술을 즐기는 여자예요. 이자카야에 가서 회에 소주 한잔 하면서 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를 좋아해. 근데 남자가 술을 단 한 잔도 못해. 그럼 다수의 사람들이 술 못하는 사람이 좋다고 해도 나랑은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친구 없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중에 친구 부부와의 모임 이런 걸 나는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니까 추진하기가 힘들 수가 있고요. 또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면 주변 비슷한 또래 학부모들이랑도 살갑게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게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다 취향의 차이인 거죠. 그냥 케바케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미래에 대한 그림이 비슷한가? 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본이 되는 건 내가 나의 방식대로 미래를 그려보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상대방이랑 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좀 같이 인생을 즐기는데 초점을 맞춘다? 라고 해볼게요. 앞으로 나는 1년에 해외여행 한 2번 정도는 다니면서 추억도 많이 쌓고 주말에는 캠핑도 다니고 좀 폼나게 좋은 차도 타면서 지금을 누리고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대방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회사 생활 하면서 근무 강도도 너무 세지 않게 조절하면서 다니고 그럼 완전 워커홀릭에 뭐 엔잡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돈은 또 많이 못 벌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가치는 같이 지금의 현재, 지금의 시간을 즐기자니까요. 이런 분들이 나와 반대로 완전히 상대가 워커홀릭이야. 너무 바빠. 주말에 어디 놀러 가지 말고 같이 재테크 공부하자. 여행도 좀 최대한 가지 말고 국내만 좀 가자. 차는 사치다. 아니 우리한테는 건강한 2다리가 있어. 최대한 아끼는 게 중요하다. 나중에 누리자. 라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다정하고 성실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무색무취여도 나랑은 안 맞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결이 맞다고 하면 상대방이 좀 바쁘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정서적인 안정감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럼 평생 함께할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의 주제가 이렇게 미래에 관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에 맞춰지게 되면은 굉장히 대화가 심플해져요. 이 주제로 말이 통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깨달은 평생 함께할 사람 알아보는 방법 2번째, 연애할 때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 싸울 때는 어떤지 봐야 합니다. 전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제가 엄청 많이 싸웠던 연애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 되돌아보면 왜 그렇게 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몇 번씩 통화를 하고 몇 번씩 싸웠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때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가 하루는 지나가면서 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딸아, 결혼하면 같이 헤쳐나가야 될 일 투성인데 연애 때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뭘 그렇게 허구한 날 투닥대냐 라고요. 그때는 씩씩거리게 바빠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결혼하니까 이게 진짜 맞더라고요. 결혼할 사람이랑은 아예 안 싸운다 이게 아니라 뭐랄까 좀 뭔가 다 스무스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동그란 모양의 자물쇠면 상대방이 똑같은 동그란 모양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조금 깎으면 동그란 모양이 되는 어느 정도 되는 이런 타원형의 열쇠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의 노력만 더해지면은 서로에게 좀 맞춰줘요. 그런데 너무 싸워서 내 멘탈이 너무 힘들다, 힘든 연애다 하는 건 이 상대방이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열쇠인 사람인 거예요. 하트, 뭐 별, 네일클로버 모양의 열쇠라고 해봐요. 이거 백날 깎아봐야 동그란 모양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랑 비슷한 선상에서 싸울 때는 어떤지도 중요해요. 당연히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푸는 과정,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자주 싸우지는 않는데 한 번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말 그대로 서로의 밑바닥을 본다. 내 뚜껑이 열려서 열리다 못해 피가 거꾸로 솟는 피꺼손하는 것을 느낀다 하는 경험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상대방이 내 분노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스테이지가 1단계, 2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폭발을 해버리는 스테이지 3, 4까지 가는 거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하하하 호호호 우리 사랑의 결실을 맺었어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동화가 뿅 하고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기도 하고 이건 각 가족의 문화가 만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부분에서 서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를 내가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20년, 30년을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커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그 자체만으로 너무 싸움이 잦다. 한 번 싸울 때 우리는 진짜 불같이 끝장을 본다 하면 진짜 다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복불복 게임이 아니에요. 아, 몰라.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애기 가지면 달라지겠지. 아, 그거 뭐 해봐야 아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해버리면 진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진짜 결혼했다가 인생 조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평생 함께할 사람 알아보는 법 활용해서 25년도에는 나에게 꼭 맞는, 나라는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가진 사람 만나서 찐사랑 만나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꿀팁들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